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 국어 공부는 교과서 72쪽입니다. 72쪽.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고 과학실험 안전수칙에 알맞은 행동을 찾아 동그라미표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과학실에서는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지 선생님이 관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나서 선생님과 같이 동그라미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은 실험실.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실험실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관리자나 지도교사의 허가를 받으세요. 실험복,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 적절한 복장과 안전장비를 갖추고 실험실의 비상구와 소화기, 화재 경보기 등 안전설비의 위치를 꼭 확인합니다. 시약과 실험기구는 실험에 필요한 것만 꺼내서 사용하고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철저하게 숙지한 후 사용하세요. 화학물질을 함부로 맛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안 돼요. 시약병을 들고 돌아다니거나 실험 중 자리를 비우는 일, 실험실 내에서 뛰어다니거나 주변인에게 장난을 치는 것도 금물. 사고가 발생 시에는 소리를 질러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모래, 젖은 걸레, 소화기로 불을 끄거나 화재 경보기를 올리고 119에 신고하세요. 연기가 날 때는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 비상대피로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화학물질이 피부에 묻었을 때는 다른 부위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학물질이 묻은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하여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부식성 물질의 경우 산성약품은 15분, 알칼리성 약품은 30분가량 충분히 씻되 문지르면 안 돼요. 실험 후에는 반드시 정리정돈을 합니다. 비커, 스포이드 등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리고 보관할 때는 부속품을 확인하고 제자리에 보관합니다. 시약은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고 개봉한 시약은 뚜껑에 반드시 개봉일을 표시하세요.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시약들은 반드시 다른 곳, 위험성이 높은 시약은 환기식 시약장이나 안전 캐비닛에 보관해야 합니다. 실험할 때 나온 폐기물, 남은 시약,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은 꼭 폐기물통에 버리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잘 보았나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같이 문제 풀 수 있겠어요. 자, 이 장면 어떤가요? 안 돼요, 안 돼. 동그라미만 치라고 했지만 너무 위험하니까 선생님이 X 하겠어요. 자, 왜 위험할까요? 함부로 냄새를 맡고 있어요. 냄새. 지금 이 물질이 얼마나 해로운 물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자, 빨간색으로 빨간색 써야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자, 이 친구 어떤가요? 보안경을 쓰고 있어요. 보안경. 자, 보안경 쓰고 있네요. 눈을 보호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친구 뭘 먹고 있어요. 실험실에서는 뭘 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굉장히 주의 집중해서 정신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뭘 먹다가 보면은 정신 팔 수가 있어요. 한눈 팔 수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먹는데 또 정신 팔리게 되니까. 자, 그 다음 이 친구 지금 사진이 좀 흐린데요. 맛을 보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것이 아주 독성이 가득한 물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돼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여기 두 친구 실험실에서 뛰어다니고 있네요. 안 되죠. 실험실에는 위험한 약품도 있을 수 있고요. 위험한 화학 약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은 실험 기구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나요? 유리로 된 실험 기구 많아요. 그래서 이러면 아주 위험합니다. 다음, 실험 후에는 깨끗이 정리를 하네요. 잘하고 있고요. 또 독극물 같은 것은 이렇게 특별한 폐수통에 담아서 폐기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지켜야 될 수칙을 지금 배웠습니다. 수칙이란 행동이나 절차에 대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특히 여기는 실험실이죠. 실험실은 위험해요, 위험. 아까 말했어요. 자, 위험한 화학약품도 있고 유리로 된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칙을 지켜줘야 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실험 관찰, 이런 실습은 많이는 못 해봤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 방금 본 그 동영상과 지금 선생님과 같이 동그라미 X표한 활동을 통해서 지금 배경 지식을 쌓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지식을 지금 미리 쌓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 73쪽을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보겠어요. 안전하게 과학실험을 해요. 제목입니다. 어린이들은 과학실험을 하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평소에 품었던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또 실험을 하면서 탐구 능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과학실험을 하면 이와 같이 좋은 점이 있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과학실험을 하려면 과학실험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실천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학실험 안전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뭘 알아보겠대요? 과학실험 안전수칙. 자, 첫째,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과학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자, 첫째 뭐뭐 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나왔어요. 딱 보니 중요한 문장이네요. 자, 그러면서 이 문장에 대한 왜 선생님이 계실 때는 하면 안 되냐, 여기서부터 자, 설명 나고 있어요. 과학실은 조심히 다뤄야 할 실험기구와 위험한 화학약품이 많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실험기구나 화학약품을 다뤄야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는 과학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답이 글 속에 나와 있어요. 과학실에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 실험하면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나왔죠? 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은 조심히 다뤄야 될 위험한 화학약품이 많아요. 위험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둘째는 과학실에서는 절대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문장 나왔어요. 왜 안 되냐? 과학실에는 깨지기 쉽거나 위험한 실험기구가 많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유리로 만든 실험기구가 깨지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생겨 이 유리 조각에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또 장난을 치다가 알코올 램프가 바닥에 떨어지면 과학실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실에서는 장난을 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실험을 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도 예전에 가르칠 때 한번 이 알코올 램프가 넘어지면서 갑자기 불이 붙었어요. 그땐 아무도 장난을 치지 않았는데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얼른 옆에 있는 모래를 뿌려서 물론 불을 껐지요. 이렇듯이 아무도 장난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학실에서는 사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과학실은 위험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위험의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장난을 안 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셋째, 실험할 때 책상에 바짝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험하다가 만약 실험기구가 넘어지면 깨진 기구의 조각이나 기구 속 화학약품이 주변에 튈 수 있습니다. 이때 책상에 바짝 다가간 데 있으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험을 할 때는 책상에 너무 바짝 다가가지 않고 실험기구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썼나요? 보안경 썼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눈에 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경까지 쓰는 마당에 이렇게 몸을 가까이 붙이면 정말 위험하겠지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이네요. 과학 실험을 할 때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실험이 재미있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실험 안전수칙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초등학생도 이렇게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생도 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는 일이 있거든요. 그만큼 과학실 실험은 위험해요. 그래서 어린 여러분들부터 과학실 실험할 때 이런 안전수칙을 잘 알고 지켜야 되겠어요.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답을 적어보도록 해요. 안전하게 과학실험을 해요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자, 아까 우리가 공부한 이 본문은 총 5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문단, 그 다음 둘째 문단, 셋째 문단, 넷째 문단, 다섯째 문단이죠. 자, 그런데 이 문단이 첫째 문단과 다섯째 문단은 이거는 시작하는 글이에요. 뭐 어떻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무리, 정리하는 글이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2, 3, 4문단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 시작하는 글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안전수칙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안전수칙 1, 안전수칙 2, 안전수칙 3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안전수칙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 글에서는. 그럼 각 문단에 여기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 중요한 문장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어요. 지금 두 번 여기가 2문단, 3문단, 4문단이었는데요. 세 번째 문단에는 요거래요. 과학실에서는 절대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요. 여기에 첫 번째 문장, 3문단의 첫 번째 문장.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는 과학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적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단도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문장. 실험할 때 책상에 바짝 다가가지 않습니다.를 적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각 문단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각 문단의 첫 문장이 중심 문장이었습니다. 자, 적어주었나요? 그럼 75쪽부터는 다음 동영상에서 보세요.